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업의 ESG 전략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이죠. 앞서서는 저희가 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ESG 경영을 더 강조하고 ESG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토픽에서는 본격적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ESG 전략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의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환경을 보호하는 경영 활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ESG와 관련된 전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G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사회적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ESG 전략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누구의 책임일까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죠? CSR이니까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근데 기업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이 책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 CJ그룹의 임원으로 계세요. 이분이 ESG와 관련된 전략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CJ에서 이 즉석 냉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포장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돼서 여러분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 건의를 했대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좀 줄이자. 그래서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포장재를 실질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진 포장재에 담겨진 제품을 마트에 갖다 디스플레이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판매량이 불행하게도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해요. 자, 소비자들은 이렇게 보면서 안에 내용물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용량도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하지만 포장재가 커 보이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나도 지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탄소 중립 시민회의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 여러분들이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신다면 어느 정도 감수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대요. 그래서 비용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지지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추가적으로 한 요만큼 정도 더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의 ESG적인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나요?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하고 윤리 경영을 하고 그죠?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이런 ESG 경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좀 정의해 보려고 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기업의 책임입니다. 기업들이 환경 경영이라던가 윤리 경영, 사회 공헌 활동들,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들, 인재 경영이라던가 고객 중심 경영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죠?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기본적으로 CSR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서 어떤 책임이 포함되어 있느냐? CSR에는 기업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거를 정당하게 해야 돼라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들이 수반이 되어질 때, 그죠? 냉면 용기가 좀 작아지더라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책임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ESG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와 같은 CSR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기업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공생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게 되고요. ESG 경영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그죠? 충실하게 잘 만들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고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고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들을 또 해야 되고요. 공정한 또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그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ESG 경영이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업들은 매번 충실하게 충족시켜줘야 됩니까? 그러기가 참 어렵겠죠. 사실 그래서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ESG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부분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보다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자의 일단 유형을 좀 살펴보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이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돼. 그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전략으로 수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기업이 있고요. 자,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보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업과 가까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적 이해관계자입니다. 그죠? Organizational Stakeholder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Employee도 있고요. 매니저도 있고요. 디렉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 내부에 있으면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해 주죠. 또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조직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해관계자는 경제적 이해관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대표적인 예가 소비자, 그 다음에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 그 다음에 경쟁사들, 이런 집단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어지죠. 바로 이 층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자, 그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은 저희가 사회적 이해관계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회적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되어지는 이해관계자의 유형들은 미디어라던가,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로컬 커뮤니티, 지역사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이런 이 정부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구성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이해관계자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가요? 가까이 있는 이해관계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적 이해관계자, 두 번째가 경제적 이해관계자, 세 번째가 사회적 이해관계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이슈에서 동일하게 이렇지는 않겠죠. 어떤 이슈에서는 조직적 이해관계자가 더 중요할 수 있겠고요. 조직적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특별히 인플로이와 더 중요할 수 있겠고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자, 특히 쉐어홀더와 중요한 이슈들도 있고요. 어떤 이슈에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그죠? 정부나 이런 규제기관들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ESG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이런 경영들의 이슈들을 갖다가 저희가 결정할 때 중요한 전략 경영의 이슈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각각의 이슈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그들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대성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전략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과정을 중대성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대성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인 연관성이에요. 그 이슈에 기업이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연관이 아주 높은 이슈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거 있겠죠.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도 있고 그것과 별로 관련성이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연관성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슈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대중이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발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그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들을 놓고 저희가 중대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전략으로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림으로 그린 거를 좀 살펴보면요. 자, 좌측에 보시는 요 그림들, 자, 지금 이쪽 그림입니다. 자,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Y축에는 그 이슈가 어떻다? 얼마만큼 기업과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슈들이겠죠. 아래는 기업과 연관성이 좀 낮은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슈들을 이렇게 다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슈는 여기 있는 것도 있겠고, 어떤 이슈는 여기 있는 거 있고, 어떤 이슈는 여기, 뭐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자,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는 어디예요? 자, 상단에 있는 이슈들이죠.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단에 있는 이슈들도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발전된 이슈냐, 얼마만큼 이볼루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의 중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어떤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각한 이슈가 아니야. 대중이 인식하는 그 중요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업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화하고 ESG 전략으로서 저희가 잘 실행해 나가게 되면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굉장히 institutionalized 됐다. 이건 제도화되어 있는 거거든.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 규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데인저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쪽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슈들은 그죠?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이쪽은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슈들. 그래서 어쨌든 다 해야 되는 상단에 있는 이슈들은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해관계자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 그림엔 없습니다. 자, 그거를 두 번째 그래프에서 저희가 두 번째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스테이크홀더가 각각의 이슈에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나왔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있겠죠. 자, 1번 이슈를 딱 가져왔습니다. 1번 이슈를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 기업과 이 연관이 있느냐. 굉장히 연관성은 높은데 각각의 스테이크홀더와는 얼마만큼 연관성이 높으냐. 그죠? 이 1번이라는 이슈는 보니까 오거니제이셔널 스테이크홀더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얘네들하고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이코노믹 스테이크홀더하고는 별로 관련성이 없는 이슈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슈에 대한 연관성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Y축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이해관계자, 위쪽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이 이슈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어서 이 이슈가 발생됐을 때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X축은 뭐냐면 이런 이해관계자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 이게 우리 기업의 오퍼레이션, 그죠?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가라는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에 있는 이슈들은 기업의 운영상에 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행동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쪽은 하이하죠. 굉장히 높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기업이 주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 1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각각의 이해관계자 유형을 도형을 좀 다른 그림으로 그려놨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분했던 세 가지 유형의 이해관계자를 오거니제이셔널 스테이크홀더는 네모로, 그 다음에 이코노믹 스테이크홀더는 세모로, 그 다음에 이코노믹은 동그라미네요. 그 다음에 소셜 스테이크홀더 같은 경우에는 세모로 표기를 했고요. 각각의 이해관계자 유형에도 또 세분화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분류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측에 있는 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성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대성 평가를 실행하는 그 관계,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관계자 관리의 단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걸 한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아이덴티파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정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 환경적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그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가 얼마만큼 기업의 운영과 연관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슈의 진화 단계가 지금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분석하고 나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수가 있죠. 어떤 이해관계자를 우선적으로 이 이슈에서는 고려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전략화해서 스트래러지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실행한 부분들의 결과를 갖다가 평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반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ESG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활동들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대성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략과 ESG의 결합이에요. ESG 전략은 사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 환경적 책임을 하는 기업의 다양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기업의 경쟁 전략과 ESG 전략은 어떻게 관련성이 있습니까? 라고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두 개는 별개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ESG 전략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경쟁 전략이 됐든 성장 전략이 됐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렇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줘야 되고요. ESG도 마찬가지. 그렇죠?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활동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다양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반면에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기업의 종업원들은 노동력을 제공을 해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가격을 또 지불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공생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략과 ESG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질 수 있느냐?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ESG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ESG 경영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부 수준의 경쟁 우위의 전략, 그죠? 가치 전략을 추구한다던가, 비용 우위를 창출한다던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우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더 복잡한 요소들이 추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환경 친화적으로 했느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략과 ESG 전략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 전략, 성장 전략 내에 ESG라고 하는 요소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지는 것이 ESG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속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선 강의에서 아마 다른 교수님들이 또 소개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의 투비 이미지죠. 비전, 사명, 비전과 사명 같은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비전과 사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 제한적인 요소들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요소들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의 자원입니다. 그죠? 기업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목적도 달라지고요. 기업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팔러시 같은 것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한이 되는 요소들, 기회가 되는 요소들, 위협이 되는 요소들, 중요하게 기업의 비전, 사명을 포함하는 목적과 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전략 전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의 미션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팔러시의 여러 가지 제한들, 그 다음에 환경의 제한들, 그 다음에 자원의 제한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택틱스와 스트래러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ESG는 그럼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ESG 전략은 뭡니까? ESG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기존의 경쟁 방법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환경보호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행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는 요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전략 과정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한 단계 더 추가가 되어지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ESG 필터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ESG 필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 기업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올바른 방법,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들로 실행을 했는지 이 ESG 필터를 통해서 한 번 더 전략과 전술들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ESG 전략과 관련된 내용 소개를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른 교수님께서 또 ESG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